전북이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게 이 두 명의 미드필더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체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들도 예를 들어 4-3-3을 쓰는 팀을 만났다고 했을 때는 딱 이런 형태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인버티드 풀백을 해가지고 땡겨서 중원 숫자를 늘려가지고 여기서 힘싸움을 걸든 아니면은 뭐 위쪽에서 윙어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풀백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배치되면서 후방에서 숫자 싸움을 걸든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전북은 뭐랍니까?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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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붙여요. 2020년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히든풋볼 목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또 진행을 맡은 황대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 썸네일 보고 있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강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그 우리 넷은 처음이죠? 넷은 처음이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근데 뭐 따로따로는 사실 뭐 이미 방송 많이 사실 해봤고. 뭐 형일이 형이 아니라 원일이 형 오랜만에 하니까 원일이 형이랑은 탑스핀도 찍었었고 그때 그 선글라스 끼고 나왔을 때. 네. 그게 제일 기억나는 거 탑스핀도 찍었었고 뭐 히든풋볼 같이 오래 했죠. 맞아요. 원일이 형님이 이제 목요부에 딱 들어오니까 그리고 오늘 또 장코치가 없잖아요. 채팅창에서 이제 원일이 형이 이제 경쟁에 승리한 거냐. 네, 장코치. 아니, 장코치님이 저 인스타 팔로우했더라고. 그래서 같이 마팔 안 했는데 했나요? 마팔했죠. 예. 근데 갑자기 스토리에 비행기가 딱 뜨는 거야. 그래서 목요부? 그거 보자마자 순간 딱 목요부 연락 올까? 근데 또 주말에 또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안 오는 것 보다. 같다 했는데 갑자기 또 오늘 딱 목요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히든풋볼 녹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으세요? 좋죠. 아니, 일단 축구 재밌어야지. 공부가 되고 계속 본다고 해서 어디 말할 데가 없잖아. 네. 여기 와서 또 말할 수 있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즐거워서 이제 방송을 해야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현 코치가 이번 주가 이제 휴가금 출장으로 지금 이베리아 반도에 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예. 가서 예. 이제 거기 지금 테니스 대회가 하고 있어가지고 테니스 대회요? 네, 테니스 대회 보러 가신 거예요? 축구도 아니, 뭐 올라오던데. 네, 테니스 대회도 보고 이제 벤피카 경기 보고 이제 아마 스포르팅 경기도 보면서 지금 이제 그 스포르팅의 아모림 감독 있잖아요. 후벤 아모림 감독. 이 감독이 빅클럽들이랑 링크도 좀 많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리버풀 링크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장 코치님이 이제 여기서 축구 좀 보고 또 이제 가서 관계자들도 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모림 감독 관련한 이제 이런 것도 이 히든풋볼에서 많이 좀 풀어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 코치는 아무튼 이번 주 결정하고 다음 주가 아마 목요일 귀국일 텐데 그냥 그 길로 바로 또 목요일로 원일이 쉬라고 해야지. 시차 적응 안 되는데 또 좀. 같이 와요, 같이 와. 예. 네. 같이 오면 저는 되지. 인스타TV는 저희 레투정인 회사는 이렇게 방송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3명이 뭐 해야 돼. 아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는 왜 4명 불렀냐고 인건비 나가는데. 그때 원일이 형 왔을 때 안 아니야? 돼가지고 나. 원일이 형 없나요? 표정 관리 안 돼가지고 막 뭐지? 나 계속 내가 콜을 오케이를 제국 PD한테 오케이를 너무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올 때마다 오케이 했나? 너무 많이 오케이 했나 그래가지고 나 속으로 막 돌아가면서도 막 생각했다. 좀 못 온다고 해야 되나? 한다고 해야 되나 나 이거. 근데 그 지금 본인이 방송에 대한 의욕을 표출했잖아요.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 아니 계속 했어. 처음이야. 나 저기 저 밑에서 그래, 녹음할 때도 했어.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 그리고 처음 알았구나. 탑스핀 차러 오는데 내가 선글라스 그렇게 끼고 와서 탁구공 준비해. 그래 그래서 댓글에 닮았다고 댓글 달리고 그랬었잖아.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군요. 그 아까 이제 코치 얘기할 때 이력서도 막 돌리고 본인이 좀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어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부족한 건가?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원일이의 의욕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출연료가 아까워서
뭐 4명 할 수 있는 거 3명 한다 이러진 않아요. 그냥 농담을 하는 거지. 다음 주 목요일 알겠습니다. 오잖아요. 네. 또 왔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번 주에 이야기한 대화 내용을 까먹을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까먹어요. 네. 그리고 좀 딴 일도 좀 하시고 바쁘시고 좀 하는 게 봐봐 이 얘기하잖아 이렇게. 너무 축구에 빠져만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은퇴도 했는데. 편협해지잖아. 네. 말 끝났나요 이제?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원일이 형이 이제 워낙 또 유머러스하고 또 이제 방송 잘하시니까 약간 어디 들어가나 조합상으로 봤을 때 저는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 약간 이주원 대표가 보는 히든 풋볼에서의 강성주는 어떤 거예요? 근데 히든버퍼에서 강성주의 역할은 굉장히 미비하죠. 왜냐하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미비하다고 표현하지 않죠. 아니 그래도 매일같이 하는 방송인데 어쩌다가 한번 나오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임팩트 있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딱 들어와서 이제 좀 입 털고 또 톡하고 이런 거 봤을 들어왔을 때는 때 입터고 있을 때 워낙 오랜만에 이제 가끔씩 출연하다 보니까 감을 잡는데 한 1시간이 걸려요. 저희 방송이 1시간 30분이거든요. 그렇죠. 30분 방송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모교부 같은 경우는 1시간 입 털고 30분은 장코치 있을 때는 장코치 타임이고 이제 오늘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사실상 이제 분량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국 PD가 네. 저 이제 자리 배정 해주면서도 여기 앉아라. 주원이 형 케어를 좀 도맡아서 해줘라. 그러니까 나는 방송 분량보다는 주원이 형 케어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성주 들어오면 특히나 K리그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장에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지금 패널들 중에서 일부 중계도 막 많이 나가고 약간 횟수로 따졌을 때는 성종이 제일 많이 가지 않나. K리그 거의 뭐 몇 년 동안 매주 가니까. 네, 네. 특히 작년부터는 K리그 2까지 가니까 네. 작년에 제가 80경기를 중계했더라고요. 와, 진짜 많이 하고. 했다. 네, K리그를. 아니, 어느 팀 제일 많이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광주. 광주. 와 네. 그럼 완전 재밌는 축구 많이 봤겠네. 광주 많이 봤죠. 어제도 했잖아요, 광주.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네. 어제도 다녀왔고 올해는 아마 김천 많이 할 것 같고요. 김천. 네. 그리고 또 행사하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잘하더라고. 사실 그 성주는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입니다. 네. 오프라인입니다. 근데 약간 격을 매끄럽게.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격을 떨어질 수 있는데 오프라인. 그러니까 뭐랄까. 뭐 결혼 내지는 뭐 행사 이런 거 환갑잔치 이런 거. 따랐을 때 그렇지 그런 잔치, 결혼의 잔치. 어떤 그 행사 느낌보다 잔치 느낌이에요. 네, 잔치 느낌. 돌잔치, 네, 그런 결혼, 느낌. 칠순 뭐 이런 거. 네.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방송에서 이제 오프라인이 됩니다. 이게 아니, 저번에 오프라인 세다 이거죠. 네. 저번에도 주원이 형이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칭찬인가? 칭찬은 맞는데 아니 뭐 추엔 합법 뭐 하루 이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주원이 형이 말했잖아요. 약간 격이 떨어지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주원한테 배웠으니까. 이주원의 남자니까.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성주형도 왔고, 이제 K리그 또 현장 최고의 전문가, 강성주도 왔고, 그리고 또 원일이 형님도 오셨기 때문에 지금 K리그 이야기를 오늘은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5라운드가 끝났어요. 네. 딱 어제까지 해서 이제 모든 팀들이 5경기씩을 치렀는데, 와, 이게 순위표가 예년과는 사뭇 좀 다른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지금 포항이 이제 1위 자리를 잡고 있고 아래로 김천 그리고 울산, 서울, 인천, 제주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널 A 그룹이고 광주, 강원, 수원FC, 대전, 대구까지 이제 파이널 B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제일 위에 있으니까 저희가 포항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또 ACL 네. 같이 이제 원일용 또 입중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포항을 보면서는 약간 좀 이제 감독도 바뀌고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그때는 근데 또 불안했지만 부상 선수가 많아가지고 풀 전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있었는데 부상 선수 돌아오니까 너무 또 플레이가 살아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 박태 감독이 새로 들어왔고 어쨌든 김기동 감독이 그래도 팀을 꽤 오래 이제 맡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해외 축구도 그렇고 국내 축구도 그렇고 이제 좀 그런 게 어떤 팀이든 간에 장기로 한 팀에 있었던 감독이 떠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약간 저는 우여곡절을 반드시 겪는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렇죠. 포항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지금까지는 덜하지 않나. 근데 이건 것 같아. 딱 원래 감독이 바뀌면 전임 감독의 색깔 지우기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제가 볼 땐 박태 감독이 오면은 와서는 제가 볼 때 다 살려준 것 같아요. 팀에서 고참 뭐 신강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야 어떻게 했냐 이러면서 고참들을 또 잡아놓으면 또 아래도 다 정리가 되니까. 다
그런 부분들을 다 살려가지 않았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죠. 잘했던 거죠. 기존에 잘했던 그 시스템, 포항이라는 팀이 김기동 감독 체제에서 정말 잘했잖아요. 잘했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내가 새로 왔으니까 내 색깔을 입힐 그렇지. 거야가 아니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맞춰가고 있는 지금 시즌 초반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색채를 입혀도 점차 입히는 거지 확 입힌다는 네.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그 사실 이 김기동 감독이 떠나고 박태하 감독이 와서 색깔이 바뀌면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보다는 주축 선수라고 분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네. 근데 영입한 걸 또 보면은 야 이거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정도였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요 지금.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태하 감독이 기술위원장으로 또 오랫동안 일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쵸.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보는 것과 현장에서 하는 건 또 다른데.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포항맨이잖아요, 국내에서. 네. 그렇죠. 거기서는 안정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약간 친정 돌아온 그렇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느낌. 박태하 감독이 있었을 때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선수 생활에 있었을 때 있었던 어떤 스태프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겠지만 뭐 바뀌었겠죠. 네, 뭐 근데 그런 건. 그래도 이 사람이 포항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되게 어떤 뭐 지시를 내리거나 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생뚱맞게 안 들리잖아.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포항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박태하 감독이면 뭐 정말 우리가 이전에 많이 썼던 파워 017. 파워 017. 네네네. 파워 017. 그 옛날에 하늘색 유니폼 그때 달리시하는 장면 이런 거 네. 보면은 이제 포항이 박태하 감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니까. 17번이어서 광고 찍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지. 네. 네. 그 이제 어쨌든 포항이라는 팀 자체가 뭔가 막 진짜 빅사이닝을 막 터트리고 막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누굴 데려오고 이럴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 팀 자체가. 네. 그 올 시즌에 원일이 형이 보는 이 포항 이 선수는 진짜 핵심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베르단. 오베르단 역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좀 좋았던 그런 박스 투 박스 미드필드가 있잖아요. 포항에 이명주라든지 손준호. 네. 그런 플레이를 오베르단이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 약간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포항도 네. 어린 선수들 중에 좀 눈에 띄는 선수 있나요? 저 윤민호? 윤민호. 네. 그 선수가 어떻게 됐냐면 김포에 왔었어요. 맞아요. 김포에 K3 와서 김포에. 굉장히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고 맞아. 제가 그 포항에서 올라왔다길래 좀 잘해줘라. 그래서 점심도 제가 배달시켜가지고 사주고 그랬어. 와 진짜? 비싼 걸 사줄 걸 그랬어. 근데 또 뭐 사줬는데 그때 점심. 그때 배달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얇으진 거. 얇으신 거. 건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맛있는 점심 때 거, 먹으면 입에 맛있는 예. 거. 도시락 같은 거 뭐 그런 거 사줬어요. 근데 사실 좀 그때 나가서 좀 뭔가를 좀 먹였어야 되는데. 소고기 먹이고. 네. 그때는 좀 와서 고생한다 이러면서 좀 짠한 마음 그렇게 좀 대해줬는데 잘 돼서 저는 좋습니다. 윤민호 선수 꽤 오래됐어요. 포항에 간 지 꽤 오래됐는데 기회를 그렇게 많이 받진 못했거든요. 근데 K3 리그 자체에서도 윤민호가 김포에서 포항으로 갔다. 야 이거 기대해보자. 그치. 이런 식으로 밀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아래에서 올라온 선수들은 뭐 박진섭도 사실 그런 면에서 기대를 박승욱도 많이 그랬고 했고. 근데 생각보다 안 터지는 거야. 오랫동안 기회를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올해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베르단 얘기해줬잖아요. 그 원일이 형이. 오베르단이라는 선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우, 한찬이라는 미드필더가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빛을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우는 사실 공격력 되게 좋은 선수인데 어쨌든 몸싸움하거나 수비력에 대한 항상 물음표 약간 지적을 받잖아요. 왜냐면 좀 피지컬적으로 네. 봤을 때 이제 막 다부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를 오베르단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베르단이 연결고리도 잘해주고 많이 뛰고 그런 것까지 해주니까 또 튀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해주니까는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고. 뭐 채팅창에서는 정재희도 기대되고. 뭐 전민광 선수 폼도 굉장히 좋다. 전민가은 진짜 의외야. 저는 전민광 선수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복귀 다시 했잖아요. 네네. 마치고. K4 리그에서 뛰다가 근데 왔습니다. 원래 포항에 있을 때도 이제 중앙 수비수고 이제 또 네. 원래 풀백도 쓸 수 있고 늘었어, 축구가. 근데 맞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민광이 맞나? 원래 주전급으로 이제 평가받던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쵸. 왜냐면 이제 원희를 왜 놀냐면 자기 한참 밑으로 봤거든, 사실. 그쵸? 저랑 비슷한 과라고 맞지. 에이, 밑으로 봤지. 아니, 비슷한 과. 밑으로 봤어. 이제 뭐 같이 할 때. 밑으로 원희가 밑으로 아니. 보면 그거 진짜 선수를 안 보는 거거든. 아니 저는 그걸 봐요. 잠깐만, 나 여기서 하나 궁금해. 자, 만약에 둘이 동시대에 축구를 했어. 주원 형이랑 원일이 형이랑.
형은 저 주원이 형 밑으로 볼 거예요? 아니면 위로 볼 거예요? 동급으로 볼 거야? 패스를 안 주지. 오른쪽 사이드 백으로 공을 돌렸다가 주원 형이다 돌려서 왼쪽으로 가야지. 아, 그 옛날에 그 대회가 맥과이어 보고 헬 맥과이어 하면서 반대로 차내는 것처럼. 그리고 주원 형도 아마 나랑 눈을 아이 컨택을 안 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 쌓이는데 주지 마 이러면서. 근데 원일이가 이제 중앙에서 사이드 나한테 패스한 걸 하잖아요. 저 이제 바로 다음날 은퇴합니다. 조심상에서 더러워서 공 안 찬다. 와, 센터백에 갈 때만큼 갈 때까지 갔구나 씨. 김원일 센터백이 오른쪽 불펜 지원. 야, 제 가슴이 웅장해진 경험이다. 그렇다면 딱 압박이 딱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주원 형 발밑에 쫙 깔아주면 이제 시선은 땅으로 떨어지고 이제 볼 잡으면 바로 압박받는 그런. 근데 이제 또 눈에 보이는 거는 이쪽에 저 평소 뭐해 이런다고 팬들은 그렇게 본다고 볼 때. 왜냐면 패스 쫙 깔아줬으면 되게 멋있게 딱 간단 맞아, 말이야. 예. 근데 아무튼 전민광 선수.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튀지 않았죠? 네, 그래서 네. 수비 라인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전민광 선수가 이제 새롭게 영입된 이동희 선수인가? 네, 북전에서 왔죠. 와서 네. 잘 호흡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민광 선수가 원일이가 얘기한 것처럼 의외예요. 늘었어. 아, 늘은 거예요? 늘어. 아,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볼을 차려고 안 하고 그래 저는 볼을 차려고 안 했거든. 왜냐면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전민강은 볼을 차려고 하는데 이제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뭔가 후방에서 뭔가 되는구나. 빌드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것도 있지 않을까요? 전민광 옆에서는 아까 주원 형이 얘기했던 이동이라는 수비수가 그래도 스피드가 있는 선수예요. 약간 실수를 해도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장단이 좀 보완이 되는 맞아, 거지. 맞아. 스프린트가 되거든요. 근데 뭐니 해도 이제 신광훈이죠. 네, 내가 오늘 저 올라오기 전에 이제 캐리 얘기하니까 광훈이한테 카톡을 보내서 요즘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예요. 네, 잘 나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시즌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광훈이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 어떠냐? 그러니까 광훈이가 많이 나가서 좀 걱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고생해라. 너 대단하다 했는데 거의 한 20년째 뛰고 있잖아요, 신광훈 선수가. 그렇겠죠. 네, 옛날- 거의 20년이거든요. 나 옛날에 전북 뛸 때 좋아했었거든. 네. 아, 그런데 정보에서 근데 때문에. 오른쪽에서 큰 논란 없이 잘 뛰고 있는 우리 신광훈 선수. 대단하다. 네, 대단한 거. 새삼 이번 라운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85분에 백코스 하는데 10년 전보다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백코스가. 네, 그래서 몸이 굉장히 네. 좋아진 것 같고 걔가 또 광훈이가 장점이 발가락이 쫙 펴져. 발가락이 다 펴져요. 아, 이렇게 살짝 굽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근데 발가락이 발가락이- 원래 다 펴져 있잖아. 이거 새끼 발가락이랑 이거 못 움직이는 사람들도 선수들 있어요. 많아요. 맞아요. 왜? 왜? 발가락이 다 펴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어. 저는 안 펴져요. 나 돼. 그럼 공 잘 차나 보네. 내가 그 지도자 잘못 만났다니까. 이거 발가락 뭐 어떻게 이게 쫙 펴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 축구 잘하는 발인데? 왜? 내가 감이 있다니까. 이거 안 되는 사람 내가 많거든.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렇다니까. 광훈이가 발가락이 진짜 잘 펴져. 갑자기 발가락을.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중심 싸움하고 이제 또 운동 능력이 좋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포항은 어쨌든 박태 감독이 기존 스타일 좀 유지하면서 선수가 많이 나갔음에도 팀을 이제 잘 정비를 해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울산은 사실 이제 어제랑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히든풋볼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울산 얘기는 혹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또 어제 히든풋볼 어제 왜 화요일 경기 화요일 네, 경기 화요일 경기였고.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네. 그냥 그리고 할만하네. 어제 또 이제 형철이가 그렇죠. 옆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형철이 느낌이었어요. 네, 형철이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 영상은 상당히 많이 해서 울산은 이제 저희 히든풋볼 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광주입니다. 광주 중계를 했어요. 네, 중계를 했어요. 네. 그 경기부터 좀 한번 들어보죠, 성주 형한테. 어제 갔던 경기 네. 논란이 좀 있었죠.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걸개 이슈가 조금 그리고 있었죠. 제가 이제 현장에 다녀온 사람으로서 네. 알려지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떤 이슈죠? 전 잘 몰라요. 일단 제가 저만 알고 있는 여기서 저만 알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네. 비가 많이 왔어요, 광주에. 그 이슈는 다 알지 않나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그거는 뭐 기상청이나 화면만 봐도 그걸 전 국민이 알잖아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정화조가 역류했습니다. 그 거기 경기에. 경기장 그게 클럽하우스가 비치돼 있잖아. 야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잖아, 되게. 근데 근데 무슨 역류할 정도로 오지 않았 킥오프 전에 많이 왔어요. 낮에 우리 일찍 도착하니까 좀 많이 왔어. 근데 내가 볼 때 그 정도로 역류하면 안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어. 누가 휴지를 많이 너무 쑤셔놔가지고 막아놨네. 막았던지 역류한 거야. 그래서
그 선수단 대기실이 있는 그 1층과 2층, 3층 그 건물 전체에 화장실을 못 쓰는 거야. 와 최악인데? 못 쓰는 거야? 냄새 같은 건 안 나고? 역류해서 냄새가 나서 경호원들이 다 테이핑해서 이거 못 씁니다. 경기 시작한 그 이후에. 냄새 너도 맡았어? 냄새는 못 맡았습니다. 아, 그럼 근처로 다행이네. 못 가게 하더라고. 아, 저는 경기장에서 루틴이 항상 그 경기 전에 대변을 봐야 되는 그 루틴인데 큰일 날 뻔했는데. 아, 큰일 날 봤으면. 뻔했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좀 이슈가 있어서 저는 또 화장실 자주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오줌 싼 데가 광주 아니야? 맞아. 어제도 위기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 시간이 길었거든, 어제. 그래서 위기 순간이 있었지만 잘 모면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 그 걸개 네. 관련해서는 경기장에서는 정확히 못 봤어요. 뭔가 성향을 조금 묘사를 드리면 이제 이정현 감독이 걸개를 가서 뜯어버렸어요. 뜯었어요. 네. 네. 아 진짜? 네. 무슨 걸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 광주 이름이- 그렇죠. 광주의 뭐 프런트나 이제 그런 어쨌든 특정 광주가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네, 광주가 이제 시도민 구단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국이가 띄워졌는데 광주시 체육회 관련해서 이제 특정인을 이제 저격하는 그런 걸개였는데 이걸 이조영 감독이 가서 뗐어요. 네.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이조영 감독이 그거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했죠. 팬들은 어쨌든 팬들의 좀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인데 그걸 감독이 뜯으니까 응원을 보이콧하겠다라는 상황까지 좀 벌어졌거든요. 왜 이종호 감독 그렇게 직접 가서 그렇게 뜯었을까? 그러니까 경기 후의 인터뷰에서는 안 좋은 기운을 그 감독으로서 보고 싶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완벽한 해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굳이 감독이 거기까지 관여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해영 내에서 뭐 기사도 길게 올렸다고 하더라 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 걸개 이슈 어제 이제 좀 있었고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광주가 어제 지금 3연패거든요. 네. 좀 패턴이 읽혔다고 봐야 됩니까? 어, 아니면은 패턴은 사실 작년부터 다 읽혔어요. 읽혔는데 그거를 또 어떤 축구 하는지는 다 알고 네, 있으니까. 다 이제 좀 파해 나가고 그런 힘이 있었던 이 광주였는데 저는 작년에도 광주 경기를 많이 했고 올해도 벌써 2번이나 다녀오다 보니까 야, 두 번이면 많이 갔네. 오라운드에 그중 두 번이 번이니까. 거의 절반을 했네요. 참 이 상대하는 팀들이 광주 경기를 준비하면서 수비적인 역할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오는 거나를 느꼈어요. 2라운드 강원은 사실 광주한테 어설프게 압박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압박으로 눌렀어요. 압박으로 눌러서 선제골도 만들었고 전반전에는 광주가 잘할 수 있는 후방 빌드업에서부터 연결을 아예 못하게 했고 어제 인천 조성환 감독은 조금 내려서서 수비 라인이 완전 내려간 건 아니에요. 최전방과 후방을 컴팩트하게 가져가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 10번 자리. 네. 그러니까 정호연이 잘 할 수 있는 자리. 좀 더 올라가서 네. 플레이를 했을 때. 그 자리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초반에 강팀들 만나면서 수비하는 거를 봤을 때 곧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광주 만났을 때 그런 선택을 했으면은 이미 이전 라운드부터 해왔던 그런 맞아요. 플레이였고 3백을 기반으로 네. 해가지고 그렇게 수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잘했을 거다. 네. 잘 대응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변칙 전술이 아니고 맞아요. 우리들이 하던 흐름대로 네. 하던 유지했다는 대로.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광주고 뭐 하위권 팀이다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었겠지만 이제 광주잖아. 옛날 광주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제 조성환 감독이 선택을 했겠지. 그래서 무고사 최전방 그리고 김성민, 박승호 선발이었거든요. 그 날개들도 전방에서 뭐 기동력 있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상대 윙백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커버해 주니까 공간이 없죠. 그렇지. 네, 그리고 작년하고의 차이는 어쨌든 정호연의 롤인데 정호연이 뭐 올 시즌 광주 축구에서 중심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순민이 빠지고 이제 최경록이 들어오면서 맞아요. 파트너는 변했어요. 네. 네. 파트너가 변하면서 정호연의 위치가 조금 더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정호연이 돌아서서 앞으로 연결할 때 이희균이 없다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아. 그거에 대한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멤버 구성을 하고 뭔가 짜내는 데 있어서의 이제 차이가 지난 시즌이랑 좀 있다고 보고. 근데 사실 지난 시즌도 로테이션 돌렸을 때 그래도 감독이 원하는 역할을 선수들이 어느 정도 하면서 야, 이 큰 차이 없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경기들이 있거든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광주 그때 장코치랑 같이 게임 모델 분석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팀은 게임 모델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역할 수행하고 경기 흐름 풀어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가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거기서 갭이 느껴져요. 어떤 갭이냐면 이종효 감독과 그래도 조금 시간을 오래 보낸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종효 감독은 아마 업그레이드 된 거를 생각을 할 그쵸. 거예요. 네. 근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의 개인 퀄리티가 아니라 이해도의 차이가 딱 느껴집니다. 경기장에서. 원일이 형님은 광주 좀 비슷하게 보시나요, 성주 형이랑? 네. 근데 그 두 경기가 팀 상성상 그 대구나 인천이 딱 광주가 이기기 힘든
맞아요. 그런 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치고는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던 것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포항이 힌트를 많이 줬다고 봐요. 아. 네, 저는 3라운드 때 포항 난 그거 비기는 경기라고 제가 뭐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비기는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포항이 넣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와 포항이 홈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네. 이건 정말 상대를 인정하는 포항의 모습. 그쵸, 그쵸. 근데 그 그러니까 얘네 우리가 어설프게 뭐 했다가는 이거 완전히 그럴 수 맞겠다라는 있다. 거지. 그래서 박태하 감독도 그 선택을 하고 어쨌든 승리를 잡아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힌트를 준 것 같고 특히나 대구나 인천을 봤을 때는 일단은 3백을 쓰면서 내려서 이제 후방을 좀 단단하게 하는 팀이니까 광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같은 팀이랑 경기를 해보면 수비수들 아마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잡을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비를 할 거예요. 막 얘가 얘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누굴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걸 할 텐데 이 대구나 인천이 그거를 못하게 네. 막은 게 좀 특히 인천의 그 수비수들이 어제 그러니까 광주 선수들이 숫자가 많았을 때 오프더볼 상황에서 움직임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거를 헷갈리지 않고 위치를 되게 잘 잡더라고요. 인천 수비수들이. 그렇지. 그거에 대한 준비가 철저했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전반전이었는데 어쨌든 후반전은 또 달랐어요. 광주가 가브리엘 그리고 빅토리라는 외국인 선수가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근데 광주에도 장신 스트라이커 옵션이 생기니까 옆에 있는 선수들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선택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빅톨 조합은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키가 크니까. 예. 그러니까 광주는 지난 경기 지고 나서 이종현 감독이 이제 우리 목표 수정해야 된다. 진짜 뭐 잔류를 목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좀 세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5라운드에 승리하지 못했는데 김천은 조금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상성을 봤을 때 다음이 김천 전북이거든요. 그다음에 울산까지. 네. 전체적으로 상성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객관적 전력을 봤을 때는 상대가 앞서지만 그러니까 광주가 언더독의 입장이지. 상성을 봤을 때는 이제 앞선 3연패한 팀하고 또 상성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걸 이제 지켜봐야 된다. 네. 자, 이제 광주는 그 ACL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ACL이 이제 예전 방식대로 예전에 그 중간중간에 그 유챔처럼 껴있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처럼. 물론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이 ACL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네. 선수들도 처음이고 프런트도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감독도 처음이고. 근데 포항에서 ACL을 나가는 거랑 제주에서 ACL 나가는 거랑 굉장히 달랐던 거는 그렇지. 포항은 착착착이에요. 그냥 공항에서부터 나가면 경험이 많으니까. 그냥 그 짐 챙기시는 분들이 그냥 척척척척척 해서 그냥 선수들이 그냥 부담이 없이 그냥 쫙 간단 말이에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는 달랐어요? 제주도 비행기 많이 타잖아. 국제선은 또 국제선은 달라. 또 뭐 이미그레이션 하는 것부터 짐 챙기는 것부터 조금 이게 삐걱거림이 있다. 호텔 가는 데까지 그런 부분이 좀 크다. 네. 전지훈련 가는 거랑 만약에 뭐 똑같으니까. 호주 원정을 간다? 근데 포항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어. 그 축구화에 있는 잔디를 다 털고 간단 말이야. 다 닦고. 왜냐면 잔디가 호주로 못 들어가. 맞아요. 그거 흙이랑 이런 거 원래 못 들어가. 단출 안 돼. 치아 뭐 그래서 이런 거안 되잖아. 처음에 포항이 ACL 호주 갔을 때 공항에서 잔디 터널을 1시간 반, 2시간을 허비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제 잔디 다 닦고서 야, 그런 것도 경험이네. 딱 했는데 이제 아. 이제 뭐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갔을 때 또 잔디 같은 것도 좀 걸리기도 하고. 아마 이 광주 관계자분께서 히든풀 보신다면 축구화 잔디 털고 잔디 털고 와요. 가는 거. 왜냐면 저도 이제 제가 그 짐 챙기는 잔디 털어야 되는 내가 그 짐 사람이잖아요. 챙기는 사람이잖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내로 전지훈련 가는 거랑 이제 해외로 이제 또 전지훈련 가는 거랑 또 대회 나가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전에 나는 비행기에 공 바람을 빼고 타야 되는 거 몰라가지고 갑자기 짐을 이렇게 짐 싹 넣고 여기 앞에서 한 5분 기다리라 하잖아요. 그치, 우리 그치, 들고 갈 때. 그치. 스프레이랑 뭐 이런 거. 걸리나 이런 거 보려고 그래갖고 이제 걸렸대. 들어오래. 나는 그 감독님 라이터 한 7개씩. 나는 그거 걸린 줄 알고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가서 해야 되나? 이 사람 들어봤는데 공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그 바람을 안 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맞아. 이제 또 다 축적되지 않을까. 거기서 공 바람 빼고 있었나요? 안 뺐죠. 존나 먹으면서 감독님 야 무슨 일이야? 하는데 옆에서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바람 존나 빼고 있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주는 아무튼 이렇게 좀 팀들이 점차 대처법을 좀 찾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또 이제 이정현 감독이 변칙적으로 가져오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장코치 때도 좀 얘기하긴 했는데 최경록이랑 가브리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가브리엘은
냉정하게 대성공입니다. 왜냐면 참 이런 선수를 진짜 네. 그렇게 데려온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몸값이 대단히 비싼 선수는 아니에요. 포르투갈 3부 리그에서 삼부. 뛰다가 온 선수기 때문에 물음표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약간 옛날 팔라시오스 느낌하고 비슷해. 안양 포항 팔라시오스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거야. 그렇지. 팔라시오스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기술이 좀 더 있다 정도인데. 팔라시오스는 트래핑 하면 8m. 근데 이제 8m 그래서 팔라시오스야. 트래핑 공이 8m 뛰게 나가. 그래서 팔라시오스. 그래서 팔라시오스구나. 근데 그런 느낌인데 이 선수가 좀 더 부드럽죠. 근데 시즌 초반에 스탯을 올려주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타 팀들도 야 포르투갈 3부 리그에서 이런 선수가 있다고? 그래서 포커스를 좀 포르투갈 3부 리그 쪽으로 맞추고 있는 전력 강화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욱 선수도 뭐 확실히 이제 괜히 독일 갔다 온 게 아니다 라는 역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승민 선수의 포지션상의 완벽한 대체자는 아니죠. 왜냐면 좀 다르니까. 네. 맞는 역할이. 근데 어쨌든 조합상으로 조금 더 광주는 해결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 FC 서울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대승이 나와서 그렇지 이전까지 서울이 이제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제 경기를 봤을 때. 잔디 얘기는 뭐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하기도 해서 그래. 기성용 선수가 뭐 또 얘기했더만 네, 보니까 상암 잔디 너무 안 좋다라고. 근데 근데 이게 선수들이 잔디 얘기를 이렇게 매번 한다는 게 아이고 이거 진짜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안 하는 것뿐이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쓰는 경기장인데 그래, 거기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어떻게 보면 이제 홈구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잔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팀들은 제가 볼 때는 최근 K리그 경기 보면 스틸리아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틸리아드. 그리고 천안도 잔디 좀 괜찮은 것 천안 같은데. 좋아요. 천안도 네. 좋고 대구도 괜찮고 지방으로 대구야 뭐. 갈수록 네. 네. 근데 서울에서 하는 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전북도 잔디 상태가 조금 마탱이가 가긴 했는데 서울 보다가 봐서 그런가 그냥 저냥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 예. 뭐 잔디 얘기는 저희 많이 했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기대는 제가 봤을 때 올 시즌 K리그 팀 중에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왔고, 근데 여기에 제시 링가드라는 슈퍼스타를 영입을 하게 되면서 주목을 꽤 많이 받았는데 이 초반부에 주춤하는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팬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김기동 감독의 전술적인 색채가 완전히 좀 입혀지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약간 원일이 형은 어쨌든 또 이제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동 감독과 올 시즌 서울 축구 보면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 축구가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좀 선수들이 김기동 감독이 좀 어색해한 것 같아. 아직. 네. 근데 김천전을 그걸 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강상우 선수랑 방금 연락을 했는데 대구전이 좀 피크일 것 같다. 점점 좀 김기동 감독을 이해하고 있다. 강상 선수는 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자기 이제 몸이 좀 안 올라와서 미안한 마음이 좀 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제 경기가 너무 또 잘 해줬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김천이 어제 경기 있기까지 1위였잖아요. 네. 그 이제 김천 김재우가 네. 갑자기 이제 10번 김천의 10번 그렇죠, 그랬거든요. 혼다 닮았어요. 니 왜 10번이냐? 제가 그랬거든요. 네. 왜냐면 10번을 다는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센터백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윗공기 좋다. 왜냐면 사실 재우는 선수 생활 내내 윗공기를 별로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공중볼 경합할 때나 맡아봤지. 그렇죠. 순위로 따졌을 때는 대부분 이제 좀 아래서 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팀들에 이제 부천 있었고 대구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김천이 이제 굉장히 높게 있었는데 그 팀을 이제 또 서울이 잡아내다 보니까 그것도 대승으로 잡아내고 분위기 반전은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주 형도 좀 비슷하게 봅니까? 네, 뭐 어쨌든 김기동 감독과 서울의 조합 이 기대는 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다 했잖아요. 어쨌든 한 팀에 가서 그것도 완전히 좀 약체 팀에 가서 김기동 감독이 확 때려잡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면은 강팀이고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는 곳이니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인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패배가 많지 않다. 그리고 무승부로 아쉬운 점들은 있지만 지난 경기와 뭐 강원전 이렇게 지내면서 선수들 김기동 감독 인터뷰했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전 인터뷰 때 되게 좀 직설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으니까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제 좀 뭔가 맞아 떨어지겠구나. 왜냐면 저는 여전히 FC 서울을 올 시즌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순위를 봐도 그렇고 승점을 쌓아가는 과정들을 봐도 그렇고 울산이 굉장히 뭐 지난 시즌처럼 독주 체제로 가는 구조는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흔들흔들 네. 하니까. 근데 어제는 제가 직관했거든요. 네. 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어요. 네. 근데 또 여기 이스타랑 또 가깝게 지내는 또 먹거리 강화 실장님 네. 굉장히 또 잘해놨더라고 거기를. 전력 강화실 자체를. 아니 그 푸드 코트를. 아 푸드코트. 아 전력 강화실에서 푸드코트 잘해놨다. 1위 수준이야 그거. 아 진짜 1위 1위야? 1위 그 수준이야? 시키는 것도 딱 그 뭐야 QR로 해가지고 쫙 시킬 수 있고. 아 이렇게 막 이런 거 그럴 안 필요가 하고 없어. 띡 찍으면 네, 바로 띡 되게. 찍으면 되고. 네. 근데 좀 더 발전해야 되는 건 13,000명 정도 어제 왔는데 굉장히 또 주차장도 잘 돼 있고 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시키는 것도 빨리빨리 나왔어. 네네. 근데 이제는 3만, 4만 평관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아 데뷔해야 된다. 데뷔해야 된다. 전력 강화실에도 하는 얘기죠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인프라를 이제 더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트럭도 좀 늘리고 어제 흑돼지 덮밥 먹었거든요. 좀 많이 기다렸어. 아, 많이 기다렸어? 그럼 진짜 맛있어. 맛은 있어. 그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는데. 망고빙수 어떻게 입점 망고빙수 한번 아. 인프라가 네, 넓어지면. 손목 나갑니다. 줄이 와. 아니 근데 진짜 웃기겠다. 서울 경기 보러 갔는데 원희룡이 어제 진짜 어제 그 흑돼지 하시는 분 숨도 못 쉬어. 계속 담아. 막 주면서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늦으니까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네. 주원이 형 서울 경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링가드 영입하고 나서 이제 링가드가 뭔가 임팩트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제 경기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확실히 스트라이커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일루첸코가 이번 시즌에 3골을 기록하고 있고 어제 경기에 2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골 장면을 봤을 때 진짜 그냥 그 박스에서 밀어넣는 그런 스트라이커. 거잖아요. 그렇게 넣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스트라이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야 돼. 일루첸코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밀어넣는 것 같지만 그 기성용이 어시스트 해주는 것 같은 거 보면은 스프린트 그거 임팩트 맞추려고 스프린트를 얼마나 길게 해요. 그렇지.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첫 시즌에 7골, 그 다음에 5골, 그 다음에 이번 시즌 3골인데, 그러니까 결국 서울에 와서 이렇다 활약을 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10골 넘는 어떤 그 최소 10골 이상을 넣어주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한데 일류첸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뭐 좌측에 뭐 임상엽이라든지 또 뭐 다른 어떤 윙어들, 링가드가 복귀하면 또 윙어들도 좋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이 김기동 감독의 전술이 아예 이번 시즌에 100% 녹아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류첸코가 이런 식의 힘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의 순위 방어는 하지 않을까. 그럼요. 확실히 감독이 중요한 게 일류첸코는 작년에 김포 FA컵 원정 왔는데 너무 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 포지션을 센터백으로 변경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창점을 못 찾고 뭐 막 부시는 것만 하는 거야. 근데 어제 경기 보니까 확실히 그렇지. 스트라이커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스트라이커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감독이 딱 부여해 주니까 기대에 부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써본 사람이 잘 써. 그래요. 그건 맞아요.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고. 아니 인류가 제일 좋았었던 게 어쨌든 포항이죠. 포항이죠. 1588 시절에. 그리고 그 포항에서 인류를 누가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데 또 김기동 감독 왔으니까 이 선수 특장점은 굉장히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링가드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또 최측근이시잖아요, 링가드. 그렇죠.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국에서 거의 제일 친한 사람 중 한 명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4월, 5월에 경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무리해서 안 좋은 상태로 좀 뛰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좀 만들고 뛰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몸 상태가 안 좋다라기보다 어쨌든 공백이 좀 있으니까 매치핏이 올라오고 그쵸. 그런 경기 감각이 올라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FC 서울은 이제 김천전을 좀 터닝 포인트로 어떻게 성적을 쌓아갈지가 주목이 되고, 자, 그 다음 팀은 올림픽 대표팀 출신 사령탑이 부임한 세 팀입니다. 제주의 김학범, 대전의 이민성, 그리고 수원FC의 김은중 감독인데, 그 제주가 동계훈련 때 선수들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 훈련하는 과정이나 그 경기력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저도 현장에서
보고 왔잖아요. 그쵸, 제주 그쵸. 가서. 예. 네. 1월 31일까지 볼을 안 만졌다고요. 볼 없이 훈련을 했다고요. 네. 네. 제가 갔을 때 마침 2월 1일이었거든요. 2월 1일. 그날 볼 갖고 뛰더라고요. 그럼 그 적절한 타이밍이 갔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럼 성준이 형 엄청 좋아하겠네 그 장비 담당. 고성준 볼을 안 챙겨도 되니까. 그치. 아니 농담으로 한 거 아니야? 진짜로? 진심이었어요. 예, 진심이었고 볼 갖고 처음으로 코디네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 걔 보니까 그 누구야 그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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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체력 훈련을 좀 엄청 빡세게 맞아요. 했다라. 근데 그리고 원래 김학봉 감독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체력 훈련. 기초 체력이고 체지방 또 또. 체지방 그런 이제 인바디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감독님이니까. 제주도 초반에 좀 삐걱삐걱 하는 것 같았는데 어제 이제 좀 보약 먹고 그렇죠. 다시금 좀 반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녹색깔 녹용. 아.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제주의 경기를 보면 그 매치핏이라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매치핏이라는 거, 그다음에 조직적인 부분들, 수비진이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순간적으로 하프스페이스에서 센터백이 이만큼 벌어지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집중력도 순간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 체력이 올라오고 그게 승점 3점을 챙기는 승리가 됐다? 쫙쫙 올라오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2승 1무 2패라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컨디션이 100%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런 김학봉 감독이 하는 체력 훈련의 전 효과는 여름쯤 됐을 때 맞아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월, 5월 경기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제주가 뭔가 좀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라운드 치르면서 경기력은 되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경기 체력을 올리는 기간이었던 거야. 지금 전지훈련이었던 거야. 근데 초반에 이제 승점 쌓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 경기력이 좀 안 올라왔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제주는 제가 볼 때 뭐 경기력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 좀 이런 플레이를 할 것 같아. 막 강팀 확 잡아주고 또 어쩌다가 또 막 약팀한테 또 확 지고 그런 좀 경기를 계속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근데 5월까지는. 체력 훈련을 정말 많이 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게 저는 진성욱 선수의 진성욱. 폼을 보면서 진성욱 선수가 딱 훈련량이 많으면은 그렇지. 되게 좋아. 맞아. 진성욱 잘 만났어 이번에. 저돌적으로 가면서 막 파괴력이 있어. 진성욱은 사실 그냥 전향이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잡아줘야 되네. 네, 그러니까. 훈련도 잡아줘야 돼. 그렇지. 좀 많이 훈련 많이 하고 하면 좋아지는 선수야. 좋아, 위협적이야. 맞아. 근데 진성욱의 플레이를 보니까 제주가 그래도 훈련 많이 했고 그런 기초 체력 준비는 잘 해놨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어제 마지막 빠따도 그냥 그래. 달리 그렇잖아. 포물선 그리잖아. 그럼 진성욱 이렇게 또 한번 치고 올라가면 무서운 선수가 되는 거. 그럼요. 그 특색이 있는 캐릭터가 있는 선수야. 시즌별로 기복이 있는 선수라서. 잘생겼잖아요. 네. 전 팬들 끌어오기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대전이 이제 지난 시즌에 저는 좀 그렇게 봤거든요. 아무래도 광주랑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즌 보면은 어쨌든 승격 팀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정효 감독도 그렇고 이민성 감독도 그렇고 좀 초보 감독이잖아요. 네. 감독 타이틀을 못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지났으니까. 네. 그래서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저는 지난 시즌 대전 충분히 공격적인 축구로 꽤 재밌는 경기 했다. 잘했죠.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전도 지난 많이 시즌에 했어요. 많이 갔잖아요. 네. 그 안유진 씨 왔던 경기. 그 경기 전북전에서 가고. 제가 이제 편파 논란에 휩쓸렸고. 그리고 나서 히든풋볼에서 다시 해명하고. 주책남들인가 어디서 아무튼 네. 거기 주책남도 하고 히든풀도 했던 것 같아요. 주lem춘가 보지. 네. 골 리액션 다시 하고 샤우팅 그러잖아요. 못해가지고 네. 진짜 안 보였거든요 그때. 왜냐면 그때 뭐지? 폭주 터지고 그래. 역전골에 폭주 터지고 VAR 취소되고 막 어수선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축구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올 시즌은 저는 사실 개막전 이제 전북전 딱 보고 나서 대전 올해도 만만치 않다, 좋은 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경기력이 좀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할 근데 건데 중요한 건 울산이라는 큰 거함을 잡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맞아요. 이제 예. 분위기를 이제 이제 바꿨는데 성공을 했다고 봐요 저는. 네. 이제 다음 라운드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대전 울산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앞도 히든풋볼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수원 FC가 올 시즌 전 경기 1득점 기록 중이거든요. 지는 경기도 1득점, 이기는 경기도 1득점, 비기는 경기도 1득점을 하고 있는데 아직 김은중 감독 축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완성이다. 네. 이거는 색채 입혀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수원 FC의 올 시즌을 보면서 주원영과 프리뷰 할 때도 이런 거를 우리는 항상 좀 포인트로 생각을 했죠.
골을 제일 많이 먹는 팀인데 올해는 과연 그 수비적인 거 김동인의 문제였냐 선수들의 문제였냐 이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 일단 김동인 감독은 최근 세 경기 4골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중 감독 김동인 감독이요? 네. 서울 이랜드. 이랜드에서 최근 4경기 4골. 3경기 4골, 4경기까지 하면 5골.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원FC가 지난 시즌 5라운드 종료 시점에 8골을 내줬어요. 8골을 실점했고 그다음에 김은중 감독의 수원FC는 7골을 내줬는데 한 경기 김천 경기에서 좀 대량 실점을 한 거 외에는 멀티 실점은 없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수비 안정감을 그래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게 좀 애매해요. 수비를 확실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공격에 힘을 실을 것이냐. 그게 색깔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미드필더 조합에 대해서 선발 라인업 받을 때도 이게 맞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윤빛가람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영재가 또 빠졌고. 네. 근데 윤빛가람, 정승원, 강상윤, 윤빛가람, 뭐 강상윤, 이재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딩이 없어요. 홀딩이 없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밸런스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수원FC는 이제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인천. 인천은 보면 뭐 제루소 이명주 잘하고 있고 무고사도 이제 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시즌이랑은 좀 다른 점이 약간 그냥 단순한 패턴에서의 선수비 후역습을 조금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제국이가 또 이제 인천 팬이니까 인천 관련해서 얘기를 종종 좀 해보면은 올 시즌 뭐 어제 경기 사실 뭐 광주도 인천이 잡아내기도 했었고 최근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높은 곳을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의견을 내주시는 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인이 형은 인천 올 시즌에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딱 지금 5라운드 종료 시점까지. 일단 좀 인천 선수들이 한 단계 올라갔다. 힘을 지금 받은 거지 지금. 작년에 ACL도 경험하고 작년에 하면서. ACL도 경험도 하고 극장골이 또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세가 한 2-3경기 더 가지 않을까. 저는 인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11명에서 14명? 뭐 낮은 15명? 확고해요. 그러니까 그 선발 내지는 들어올 수 있는 자원들이 선수 자원들이 딱 이제 1부 리그에서 스플릿 A, 그러니까 파이널 A라고 하죠 이제는. 네, 파이널 A 도전할 수 있는 멤버가 딱 확고합니다. 물론 줄부상이 나오면 모든 팀은 어렵긴 하겠지만 힘들지, 예. 저는 지금의 3백과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 공격진 그다음에 서브 자원들 네. 딱 봤을 때 이 14명에서 15명이 딱 확고하기 때문에 22세 자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큰 부상 없이 이렇게 간다면 저는 중간 이상 가지 않을까. 자, 추면의 남자 홍시우는 어떻게 봅니까? 홍시우 잘하죠. 잘하는데 내가 또 홍시우만 집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광주에서 실점했을 때 약간 미스매치가 있었거든요. 선수를 놓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긴 했는데 저는 뭐 홍시우를 국가대표로 뽑아라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짜 좀 신선한 선수 한두 명한테 데리고 가서 한번 써봐서 되네?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대표팀에 그게 없으니까 주민규 봐봐요. 되네? 이게 나왔잖아요 사실. 잘했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저는 인천은 봤을 때 뭐 축구 왜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이 팀 색깔이 이거구나. 그리고 역동적이에요. 나름 역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했었던 저는 ACL 경험이 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크게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인천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 돌풍의 팀이 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거사의 득점력이 나와야 돼요. 근데 무고사가 어쨌든 최근에 그래도 뭐 점차 나쁘지 올라오고 있는 것 않으니까.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저희가 오프닝 때 그 대기 화면 띄워놨을 때 잠깐 이제 했었던 얘기인데 강원 네네네. 우려점이 많았습니다. 베테랑들 빠지고 김대원 뭐 서민우 군대 가고 네. 그래서 이거 멤버 구성에 있어서 올 시즌 좀 어떻게 될까 좀 걱정하셨던 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난 시즌 말미부터 이게 약간 스타일상으로 변화를 좀 가져가는 것 같더니 올 시즌 지금 초반에 저는 꽤 괜찮다고 보거든요. 강원. 저는 이 윤정환 감독이 뭐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알고 있는 윤정환 감독의 축구가 아니에요. 예전에 옛날. 울산 진짜 윤정환 감독. 네. 저는 윤정환 감독이 강원 그 부임했을 때 물론 이제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임했을 때 좀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오케이 뭐 잔류할 수 있겠다. 윤정환 감독 스타일 아니까.
그리고 좀 지리한 축구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잔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강원이 아무래도 우리 그 구단들 중에서는 좀 뭐랄까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체급도 사실 작은 편에 네. 속하고. 근데 여기 윤정왕 색깔이 들어간다? 아, 이러면 강원 축구 잘 보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요즘 강원은 내가 볼만하지. 알고는 윤정왕 감독의 축구가 아니라서 좀 신선합니다. 진짜.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윤정왕 감독과 정경호 책사. 책사. 그래서 정경호 코치의 어떤 저술적인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흡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또 원일이 형이 센터백이었으니까 이기혁 선수 지금 센터백으로 쓰고 있잖아요. 저는 되게 괜찮게 보는데 원일이 형 시선에서는 좀 이기혁 선수 어떤가요? 일단 왼발잡이에 빌드업이 되니까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선수고 앞으로 또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네. 그 빡빡한 애들 잡으면서 실력이 늘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그거잖아요. 이기혁이라는 선수가 피지컬이 굉장히 큰 선수도 아니고 그치. 그 능력 하나만 믿고 그 자리에 세운다는 실험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한 거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뭐 부상으로 빠진 센터백들의 공백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그렇게 시도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발상의 전환을 실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주원 형이 얘기했던 포인트가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윤정 감독은 그런 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키 크고 우직한 선수, 버틸 수 있는 선수를 수비에 넣었을 거예요. 아, 되게 무적이에요. 네. 네, 윤정환 감독이 진짜 윤정환 감독이 희한한 게 공 찰 때는 그렇게 창의적으로 찼으면서 진짜 보수적으로 이제 전술을 운영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참 이게 그러니까 감독할 때 스타일이랑 또 선수할 때 스타일이랑 또 이제 같이 가져간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닐까? 윤정 감독 시절에 내가 선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네 지도하면서 이걸 왜 못하지? 하니까 이제 점점 그냥 단순하게 가는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강원 요즘에 다이어트 대성공이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 2시에 전북 경기가 있고 4시에 제가 알기로는 강원 경기가 강원 포항 아니, 전북이랑 강원이랑 해요. 아, 전북이랑 강원이요? 2시에 전북 강원이고 4시에 포항하고 대전이었나? 대전 포항이었나? 모르겠네. 예, 아무튼 그렇거든요. 대전 포항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이 두 경기를 더 보고 싶어서 전북 강원하고 대전 포항 경기를 두 경기를 입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네. 둘 중에 하나는 할 건데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스케줄에 따라서 근데 전북 강원을 덕현이랑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덕현이가 그 외부 중계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전북 강원을 못 보게 됐습니다. 봤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형만 재밌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4월 13일 날 전북 광주 있거든요. 4월 2시. 13일이요? 네. 아. 지랄 마시고요. 일단은 네. 좀 되면 같이 보는 걸로. 일단 왜 뭐- 전북이 살아나는 모습을 같이 응원하면서 보면 좋지 않습니까? 네, 뭐 이따가 제가 뭐 방송 끝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날도 제가 아쉽게 스케줄이 안 됩니다. 정말 야, 일주일 더 뒤인데 어떻게 알아? 정말 아쉽게도 저도 너무 보고 싶거든요. 뭐 근데 있어? 진짜 안 됩니다. 뭐 있어? 제가 이거 구체적인 스케줄은 이제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래서 강원은 뭐 쭉 보니까 뭐 황문기 선수와 윤성현 선수도 잘하고 있고 그 선수들은 다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위에도 쓸 수 있고 밑에도 네. 쓸 수 있고 사이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상원도 아, 이상호는 나 솔직히 있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상원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주목을 받던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엘리트. 엘리트지. 완전 네. 엘리트. 일상이라는 팀에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우리 팀에도 자주 왔었어. 그런 선수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들어갔죠. 네. 그쵸. 예, 사실상 뭐 K리그 1에서 볼 수 없으니까 일단 좀 잊혀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그리고 또 양민혁이라는 양민혁, 그쵸, 고등학교 그쵸, 3학년 그쵸. 학생. 네. 예, 야, 강릉 제1고 선수입니다 현재. 근데 저는 동료들은 금호고랑 경기하는데 양민혁은 광주 FC랑 경기하고 있어. 맞잖아. 맞네. 어. 네. 예. 대단한 거지. 대단하죠. 근데 또 잘해. 잘하더라고요. 야, 이상원이 5경기 5골이야 지금. 잘 안 터지는 선수였어요. 아마 이상원 선수 지금 2017년에 데뷔를 했고, 2018년에, 그러니까 17년에 입단을 하고 2018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몇 년, 지금 26이니까, 한 20살, 19? 이때부터 이제 이슈를 그쵸. 끌었던 그 당시에 했던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까지는 기대했던 거에 아니지. 비해서는 조금 성장세가 성장을 못하지 못했죠. 않았나라는 못했죠. 평가가 있었죠. 네. 네. 냉정하게. 26, 전성기를 구가할 나이에 5골 기록했다. 지금 초반에. 올 시즌 좋아요. 지금. 그리고 강원의 어떤 그 축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윤정환 감독의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수비 축구 이런 버티는 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훈 선수와 함께 좀 볼만한
축구를 보여주는 강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북 강원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북이 야구를 어떻게 막느냐. 난 야구 좋던데. 야구 좋아요. 야구가 그 차이가 볼이 들어왔을 때 한 1, 2초를 버텨주니까 애들이 올라올 쫙 수 올라가는 있는 거야. 시간이 그 있지. 역할이 굉장히 좋더라고. 가브리엘도 좀 안 터지고 있어서 그렇지 가브리엘도 파워풀하고 작년 그 승강 플레이오프 할 때도 가브리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 외국인들이 괜찮아요. 정태욱이 야구한테 이렇게 업힌다? 그날은 이제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업히지 마라. 정태욱 이야. 큰일 났습니다. 정태욱도. 마지막으로 대구 얘기 하나 딱 붙이려고 했는데 네. 대구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초록색 팀에 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진짜 문제 많은 팀이 대구거든요. 일단 세징이 없으면 이거 공격 너무 답답하고요. 백파이브 하고 있는데 이게 수비 진영에서 저는 빈 공간도 되게 많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중원에서 뭐가 잘 돌아가냐? 장악력이 있냐? 이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그 개막전부터 대구로 갔어요. 네. 대구가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꿨어요. 다시 바꿨는데 3라운드 이후부터 바꿨는데 내려섰다가 딱 가는 딸깍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형태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 1, 2라운드는 대구가 앞에서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찬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세징야가 없을 때 바셀루스에게 기회가 정말 많이 왔는데 바셀루스가 정말 완벽한 기회들을 못 살리니까 거기서 힘을 못 받는 거야. 그리고선 특히 김천하고 할 때 그렇게 몰아붙이다가 원두재한테 코너킥 한 방 맞고 지고 이러니까 팀이 처지죠. 이겼으면 아마 최용호 감독이 올해 동계훈련 준비하면서는 그 딸깍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말고 조금 변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서 저는 꽤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뚝심있게 좀 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 보수적으로 가는. 너무 툴이 한정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세징야, 에드가 의존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도 나간 선수들, 그러니까 조진우, 이진용이 군대 갔고, 그리고 홍정훈도 빠지고, 이거 공백은 꽤나 맞아. 크다. 중요한 건 에드가와 이제 세징야가 중심으로 돼서 팀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렸는데 이제 그 힘 이제 당연히 빠지죠. 그리고 나이가.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대구의 중심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좋아요. 세징야, 에드가 좋아요. 네. 근데 아직도 세징야, 에드가야. 이거는 사실 저는 언제나 문제점을 안고 시즌을 치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구 인천이라는 팀을 좀 비교했을 때 어쨌든 뭐 인천도 무고사가 꽤 오랫동안 무고사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갔다 다시 왔고. 그러면서도 최근에 뭐 박승호, 최우진, 김건희, 뭐 김현서 이런 젊은 선수들이 올라와서 그 자리를 채우잖아. 근데 대구의 최고의 문제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교체를 5장을 다 안 써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스쿼드가 되게 없어요. 작아. 2장 쓴 적도 있고요. 5장 다 쓴 거는 두 번째 2라운드였나? 밖에 없어요. 2장 쓰고 3장 쓰고 못 쓰는 거야. 쓸 선수가 없는 거야. 진짜 쓸 수가 없어.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용 감독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대구는 요새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라. 야구도 잘 못해요. 삼성도 대구는 근데 대구구장은 조금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대구가 이번 시즌에 힘이 많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거 진짜 분위기 바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는 홈에서 할 때 괜찮았거든요. 진짜 제가 현장을 갔다 와서 또 느끼는 거였는데 현장에서 압박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올려서 찬스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찬스를 못 살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힘이 좀 빠지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좀 아쉬워요. 대구는 강등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분위기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좀 힘이 없는 느낌인데 이거 벌써 지금부터 좀 더워졌잖아. 저는 여름 이적 시장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름 이적 시장? 네. 진짜. 원일 형도 좀 비슷한가요? 아니 그래도 이 최영권 감독님의 그 울먹 인터뷰 항상 이 울 것 같은 말 것 같은 그런 인터뷰 때문에 선수들이 그래도 한 발 좀 더 뛰지 않을까. 근데 지금 채팅창에 나왔거든요. 그 팬 최영구 감독 대에서 네. 맨날 감정 호소한다고. 그게 나는 지금 대구 팬들이 화가 많이 났어. 감정 호소하지 마라. 이런 느낌처럼 인터뷰 이 채팅도 나오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했었던 그 초록색 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하위 전북현대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 전철판 놓고 할까요? 네, 놓고 하시죠. 네. 오. 네, 전북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뭐 저는 사실 뭐 장코치님처럼 뭐 그렇게 막 뭐 디테일하게 막 이런 거를 하려고 전술판을 이제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그렇지. 있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오케이. 하고 싶은 건데 네.
저 골키퍼가 없었군요. 뭐 근데 사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전북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포메이션은 4-4입니다. 네, 4-4 이제 투톱 형태를 가져가고 여기서 이게 4-2-4로 변주가 되느냐 아니면 이 풀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윙들이 안쪽으로 좁히게 되면서 약간 2-2-6처럼 변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공격수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상대 진영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북이 이제 예전부터 믿었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닭공 아닙니까? 그건 정말 닥치고 공격을 필드 안에서도 구현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허울이라고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전북이 이제 빌드업을 진행을 할 때 보통 풀백이 이 정도 위치에 자리를 잡고 이제 뭐 이수빈 맹성홍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 뭐 박진섭이 수비로 나올 때도 있고 뭐 이영재 이수빈이 나올 때도 있고 미드필더 변주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빌드업 형태는 2-3 형태 아니면 2-4 형태로 빌드업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공격수도 많아. 빌드업 형태도 뭐 나름 후방에서 체계가 갖춰져 있어. 아까 우리가 강원 얘기했듯이 윤정환 감독의 강원 후방에서 3위 형태를 풀어가는 거 너무 좀 재밌다라는 반응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이게 단 페트르스쿠 감독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너무 단조로워요, 이 패턴 자체가.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6명이 올라갑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게 전북이 공격하는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진짜 전북이 가져가는 패턴 딱 하나입니다. 자, 골키퍼가 센터백한테 볼을 줘요. 나갑니다, 앞쪽으로. 그럼 여기 이영재라고 치죠. 네. 이영재가 이쪽에 있는 김태환에게 볼을 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태환이 크로스.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치? 자, 그치. 이렇게 높은 됐을 위치에서.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위치에서 한번 보죠. 이 위치에서 보면 센터백이 한 요 정도 라인까지 이제 전진을 하겠죠. 그래서 이 상대가 이제 왜냐면 상대 팀들도 살짝 내려가 있어요. 알아요. 전북이 뭐 할지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영재가 볼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사실 압박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그래서 돌아섭니다. 그러면 이쪽 측면으로 김태환한테 나가고 여기 이제 티아고한테 갔다가 뺏겨서 뒷방 맞고 역습 이 패턴이 전북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상대팀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거는 저는 너무 이제 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좀 경기를 보고 있고 이게 페트르스쿠 감독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2명의 미드필더예요. 그래서 전북이 이제 빌드업 할 때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풀백 내려와 있고 공격수들도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겠죠. 그러면 상대가 올라섭니다. 전북을 상대하는 팀들은 이 앞라인부터 압박을 꽤 강하게 가져가요. 자 올려보죠. 전북이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게 이 2명의 미드필더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체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들도 예를 들어 4-3-3을 쓰는 팀을 만났다고 했을 때는 딱 이런 형태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인버티드 풀백을 해가지고 땡겨서 중원 숫자를 늘려가지고 여기서 힘싸움을 걸든 아니면은 뭐 위쪽에서 윙어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풀백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배치되면서 후방에서 숫자 싸움을 걸든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전북은 뭘 합니까? 붙입니다. 그냥 붙여요. 그리고 전방에는 티아고가 있어요. 아니, 사실 여러분들 그 말씀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알아요. 자, 붙여요. 티아고한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면 공격수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풀백도 전진해 있고. 이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여기까지 따라갈 만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적이 없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이 공간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는 이 공간만 주구장창 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티아고한테 볼을 붙이죠. 근데 사실 지나가는 도 압니다. 전북이 티아고한테 1차적으로 볼을 전달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티아고 옆에는 두 선수 정도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세컨볼에 대한 대비. 네. 그래서 1차 경합 야 실패해도 돼. 쟤 어차피 키 크고 파이터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패해도 볼 따내서 역습 가져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전북은 1차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변화가 없어요. 너무 패턴 자체가 단조롭다라는 게 저는 이 뭐 전술이라면 전술일 수 있겠죠. 이 전술이 가지고 있는 좀 맹점이라고 보고 이 중원 문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좀 아쉬운 포인트가 뭐냐면은 올 시즌 전북의 키 플레이어는 저는 송빙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폼도 정말 좋고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페트르스쿠 감독이 송민규 선수를 올 시즌에 좀 프리하게 기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포지션 없이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경기장을 좀 돌아다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민규가 너무 쓸데없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들이 예를 들어 전진을 하고 풀백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전진하고 이제 후방에서 이제 센터백이 볼을 갖고 있겠죠. 그럴 때 송민규가 이 지점까지 내려와서 빌드업하는 상황이 간혹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송민규가 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패턴이 나왔을 때가 전북 경기력이 제일 안 좋은 순간이에요. 근데 왜 내려오는 거예요?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답답해서? 볼을 못 만지니까 제가 만지고 싶어가지고. 그럼 내려갈 수밖에 없지. 예전에 제주의 마르셀로가 그랬거든. 그 마르셀로가 내려와가지고 걔는 볼 만지고 싶어서 지가 센터 보는데 드로잉까지 했어. 볼 줘 하면서 막 드로잉 볼을 워낙 못 공을 워낙 만지니까. 좋아. 니들 후방에서 빌드업 잘했어야지. 갑자기 더 이렇게 한다고? 빌드업 후방에서 못하니까 볼 못 만지니까 내려오는 거 아니야? 난 좋았지. 밑에까지 내려와서 받으니까 사이드 패스 안 넣어줘도 쉬운 패스 줘도 사이드 패스 걸리는데. 근데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송민규가 내려와서 볼 받는 경우가 나오는 게 저는 일단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수를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티아고 네. 지금 좀 실망스럽잖아요. 초반부에 하는 거. 사실 저는 뭐 PK를 놓치고 결정적인 찬스에서 득점을 못하고 이런 거는 선수 개인의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저는 한두 골 정도 넣으면 좀 풀릴 것 같긴 해요. 이런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은. 근데 약간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대전에서 티아고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선수가 이제 뭘 잘했냐. 상당히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작년 대전이 이제 뭐 전북이 지금 이제 공격하는 상황이라고 치고 전북은 이제 또 4-4-1을 쓰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티아고가 제가 봤을 때 작년 대전에서 되게 잘했었던 움직임이 이 수비 뒷공간 있죠. 수비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 공이 이쪽에서 이쪽 끌고 올라오고 있을 때 그러면 이쪽 어디 부근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상대가 시야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뒷공간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패턴이 꽤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 자체가 저는 활동량이 많거나 활동 반경이 넓은 선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박스 안에서.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피드 자체도 막 엄청 뛰어난 그런 것도 아니고 브라질 사람이지만 브라질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티아고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뒷공간에 대한 침투 움직임 그리고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슈팅 임팩트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선수가 뭘 잘하냐면 지난 시즌 이거 전북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북대전 경기에서 티아고가 측면에서 볼을 이렇게 쭉 끌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가만히 서 있다가 이쪽으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정태욱이 따라갑니다. 여기로.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턴을 딱 바꿔가지고 반대쪽으로 돌아 들어간단 말이죠. 떨고 내는 거. 그러면 이미 여기서는 밸런스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버거워요. 이때 여기서 뒷공간 받아가지고 골 넣었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런 순간적으로 패턴 확 줘가지고 임팩트해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잘하는데 지금 전북은 티아고를 정말 잘못 쓰고 있습니다. 그냥 경기 딱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합밖에 안 시켜. 전봇대로 쓰고 있는구나. 신욱이 요즘 뭐해요? 김신욱이 얘기 갑자기 왜 하죠? 신욱이가 있어야지 이런 축구. 그치, 그건 맞지. 이런 축구 먹히지. 그렇게 해도 먹히잖아. 근데 김신욱 또 움직임 자체 좋았어. 좋았죠. 그거 플러스 이제 높이. 그렇지. 대갈사비 패스가 돼. 그래서 이 티아고한테 단순 경합을 시키는 게 저는 해답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폼도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또 그렇게 뭐 물어볼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럼 작년 대전은 티아고한테 롱볼 경합 안 시켰냐? 시켰어요. 근데 대전은 그 와중에도 이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변칙적인 패턴이 저는 좀 많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었던 이 측면에서 볼 잡고 있을 때 뒷공간으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상대한테 페이크 주면서 다시 침투 움직임 가져가는 이런 변칙적인 게 있었는데 전북은 그냥 주구장창 여기로 볼 주고 붙여 경합해 따 세컨볼 따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뭐 티아고가 저는 연계에 있어서도 특출나다고 보진 않지만 이 선수를 기점 삼아서 활용할 수 있는 패턴 플레이는 꽤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작년 대전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저는 좋은 선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번 울산전 문선민 선수 골 넣었었던 장면도 보면은 측면에서 이동준이 볼 잡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내줬을 때 티아고가. 수비수 한 명을 달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슈팅 페이크를 주면서 뒤로 흘려요. 그때 이쪽 뒤에서 들어오던 문선민이 마무리하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점을 잡는 역할은 잘할 수 있는데 주구장창 롱볼만 투입하니까 저는 티아고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롱볼 단순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경합을 하잖아요. 그럼 경합을 하고 여기에 세컨볼을 수비수들이 먹으려고 할 때 그럼 감독이 송민규 혹은 뭐 측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동준 뭐 이런 공격수들에게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서 정확한 디렉션을 주면 이거는 위협적일 수 있거든요. 또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는 게 제 생각에 단 페트레스쿠 감독은 아유, 전북에 있는 K리그에서 정상급 선수들이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런 같다는 생각이 느낌이야. 그치? 지금 하는 거 보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전북을 이제 상대하는 팀 선수들한테 이제 제가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걔네 뭐 없던데? 이게 전북 최강희 감독님 축구할 때 한참 안 좋을 때 나온 축구랑 똑같아.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왜냐면은 그 6명 네네, 공격하고 올려놓고. 올려놓고 떨어지는 볼 해서 역습 맞아가지고 골 먹고 이런 축구를 항상 보여줬었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가 없는데 물어보면 그냥 뭐 패턴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다양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전방에서 뭔가 약속된 움직임이나 이런 걸로 돌아 들어가는 것도 자기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는다 해서 예전에 전북 만났을 때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쫄고 들어가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었죠. 근데 이제 현역 때도 이제 전북이 되게 강팀이었잖아요. 그때 전북은 뭐 그 라인업 할 때부터 그냥 만들었지, 뭐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막 툭툭 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막 그냥 긴장을 안 해. 이미 다른 클래스의 선수들이었어. 네. 근데 지금 전북 상대하는 선수들은 물론 이제 그 팀이 이제 울산이긴 했지만 서령호 선수도 인터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 전북 생각하면 우리 얘네 어떻게 이기냐라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할 만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 자체가 이제 변했다라는 게 제일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정태욱 선수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최근에 팬들이. 근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자신감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본인이. 왜냐면 실수가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그 실수가 나온 것은 저는 본인의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고. 근데 제가 느끼는 지금 정태욱 선수에게 부여된 롤은 딱 그거예요. 너 그냥 키 크니까 공중볼 경합하고 상대 볼 몰고 전진하면은 그냥 가서 부딪히면서 경합해. 왜? 너 피지컬 좋잖아. 딱 그거야. 전 딱 이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좋았을 때 정태욱을 생각해보면 대구 백스리에서의 정태욱은 되게 괜찮았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전북을 갔죠. 네. 그리고 그때 옆에는 정태욱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 해줄 수 있던 그 홍정훈이라는 홍정훈이 있었지. 수비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태욱 선수는 어쨌든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본인의 단점을 좀 커버해줄 만한 선수가 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김진혁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정태욱 선수를 어쨌든 계속 기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용을 한다는 거는 기용할 수밖에 없잖아 또 그 스쿼드가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울산전에 홍정호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전북 팬들이 이제 보고 있었죠. 어떻게 여기서 변화를 가져갈까? 근데 홍정호는 부상 아니에요. 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울산전에 나왔다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박진섭을 내리고 미드필더 한 명을 좀 투입을 하려나? 왜냐면 전북에 그때 미드필더 자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진섭이 또 그렇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선수니까. 네, 맹성도 어쨌든 들어갔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정태욱 선수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정태욱 선수를 어쨌든 이렇게 기용을 할 거면 저는 이 선수의 단점을 좀 가릴 수 있는 전술 구성을 감독이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뭐 백스리에 대한 시도나,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한 백스리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전치에 포어 리베로를 쓰던. 그러니까 포항도 변형 백스리를 네,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변형 백스리를 가져가든 근데 너무 그냥 클래식하게 백포 형태에서 2, 2, 6 아니면 뭐 4, 2, 4 이런 식으로 단조로운 전술만 구사를 하니까 그냥 옆에 있는 센터백 이걸 가려주겠냐고. 그리고 냉정히 얘기해서 지금 정태욱 선수 옆에 나오는 파트너들 예를 뭐 구자룡 선수도 그렇게 폼이 좋지 않고. 그렇지. 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울산전에 진짜 구자룡 정태욱이 이제 센터백 라인에 있다 보니까 이게 홍정호 빠지고 너무 불안한 거야. 너무 불안하지. 왜냐하면 사실 정태욱도 내가 지금 덕현이 전북 경기 보면서 느꼈는데 정태욱은 2명의 중앙 수비수로는 안 되나?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나? 쓰리백에만 좀 사용이 가능한 선수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렇죠. 저는 구자룡 선수는 전북이라는 팀이 어울리는 선수인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온 지가 꽤 됐거든요. 꽤 됐잖아. 진짜 근데 꽤 오래됐잖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의문점은 왜 이재익을 안 쓸까? 그날 명단 제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내일 잠깐 인사하자 했더니 명단 제외다. 시간이 많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다. 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홍정호 선수의 부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겠지. 뭐 그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경기 중에 발생한 돌발 변수인데. 근데 나는 왜 이재익을 기용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계속 좀 의문이 이제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재익 선수도 후방에서 잡고 있을 때 저는 볼줄기가 꽤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변칙적인 기용도 뭐 전혀 없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센터백 상황에서의 문제도 나오는 것 같고 좀 예전 얘기를 해보자면
전북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었던 전북은 2011년이라고 보는데 그때 전북의 주전 센터백 조합이 조성환 심우현이었습니다. 공중현 심우현. 공중현 심우현. 근데 이게 조성환 심우현이 나올 때랑 임유한 심우현이 나올 때가 경적 차이가 좀 컸어요. 완전 다르지. 네. 그러니까 조성환 선수가 굉장히 파이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는 저는 그 수비진 리딩 역할을 꽤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조성환이 심우현이랑 같이 나오면 너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심우현이 약간 그런 굼뜬 움직임을 보여줄 때도 조성환이 와서 커버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른 파트너가 오면은 조금 이제 덜 되고 근데 저는 그 조합을 만들어서 심우현의 단점을 커버한 것도 감독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좀 뒤로 가면 전북에 윌킨슨이 있었어요. 윌킨슨. 진짜 잘했잖아요. 똑똑했지. 똑똑하게 쳤어. 근데 사실 윌킨슨이 최강희 감독이 이제 떠나 있을 때 온 선수거든요. 레오랑 같이 입단 동기인데 윌킨슨이 사실 최강희 감독 오기 전까지 방출 1순위였어요.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아가지고. 굼뜨니까 느렸어. 좀. 맞아요. 스피드가 느리니까. 그래서 최강희 감독이 오기 전까지 방출 1순위였다가 그때 이제 최강희 감독이 와가지고 윌킨슨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발이 느리니까 공격수가 올 때 튀어나가지 말고 뒤쪽에서 길목 차단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선수가 뭐 정인환 이런 선수들이었거든요. 정인환 같은 선수들이 그런 너의 단점을 가려주면 되니 너는 너의 역할에 집중을 해라라고 해서 선수의 장점을 잘 살려준 케이스입니다. 저는 지금 정태욱 선수도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때 윌킨슨 받은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센터백 조합이나 수비진의 안정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감독 코치진의 전술적인 능력이 꽤 영향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태욱 선수가 왜 후방 지역에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 느낌이 불안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되게 자기도 의욕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좀 후방에서 해봐야 되겠다. 좀 보여주고 싶고. 그게 잘못되게 나온 게 김영권이 이런 실수거든요. 맞아요. 뭘 하려고 하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이상하게 백패스하다가 어설프게 주고 뺏기고 이렇게 되거든. 수비는 보이면 주고 뭐 자기의 첫 번째 패스가 날카롭게 들어가가지고 공격되면 좋겠죠. 기분 좋잖아. 싹 빠져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게 심리하고. 그걸 너무 또 노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북은 정말 좋은 팀이고 훈련 시설도 너무 좋고 너무 좋지. 이제 모든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팀이었는데 이제 전북 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리그에서 날고기던 그 쟁쟁한 선수들이 전북만 오면 상태가 다 죽냐? 마탱이가 가냐? 아니 이영재 좋았잖아. 진짜 좋았잖아요. 근데 봐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전파 안 보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보여줘도 괜찮겠네요? 뭐라는 거야? 여기 아니 봐봐. 내가 지금 너무 정리가 안 돼. 이렇게 상대 압박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기본 형태가. 여기서 이 둘이 뭘 하겠냐고. 이영재가 여기서 볼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뭘 하겠냐고 여기서. 잡아서 뭐 킥이지 뭐. 그냥 측면 킥 아니면 티아고한테 붙인다고.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수원FC가 실점이 많은 팀이었지만 저는 이영재 선수 맨 처음 전북 온다고 했을 때 야 우리도 진짜 볼 좀 잘 차고 볼 주기 좋고 그리고 세트피스 딱 됐을 때 프리킥 이영재 이 느낌의 선수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영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과연 맞는 기용이냐. 그 마지막에 골 먹을 때 이영재인가요? 그 진성우한테 헤딩. 누구였지? 몰라 뭐 이상하게 막 이렇게 볼 튀어나와서 그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영재면 이영재가 왜 거기 있냐는 거야. 그렇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애지. 그러니까 거기서 커버를 할 포지션이냐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에 이영재. 그리고 저는 이거 예전에 우리 히든볼 K 하면서 김상식 감독 전술이 답답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냥 4-2-3-1 쓰세요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술적인 디렉션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뭐 움직임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파헤쳐 나가지 않으면 일단 볼란치 두고 3명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은 미드필더들이 알아서 만들어요. 알아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나는 왜 플랫하게 미드필더 2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두 미드필더가 조합상으로 뭔가 맞느냐? 이영재, 이수빈? 아니 그러면은 조금 더 싸워주고 그렇지. 압박 분산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요. 근데 단 감독이 원래 이제 이전에 팀이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했잖아요, 사실. 단순하게. 플랫 4-4-2를 쓰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호하는 전술인 건 알겠는데 그걸 하려면 더 파워풀해야 되고 특히나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왔을 때 더 정교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공격이 안 되는 거고 또 역습을 당했을 때 이 라인에서 한 번 더 거쳐갈 수 있는 수비 라인이 없다 보니까 휑한 느낌이 들면서 역습을 당하면서 실점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진짜 그 최강희 감독님 그 축구랑 비슷한 것 같아. 사실 맞아. 그때 안 될 때도
막 6명 올라오잖아요. 그럼 크로스 올려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딱 세컨볼 해가지고 역습 포함해서 딱 때리면 2골 막 3골 맞아요. 전북 원정에서 그게 넣고 그랬거든요. 근데 좋을 때는 6명이 올라와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수비가 엄청난 부담을 받아요. 이동국, 김신웅 뭐 이런 선수 있을 때는 애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역습을 나간단 말이야. 역습을 나가도 굉장히 숫자가 없는 뭐 3명, 2명 있는 많아야 상황에서도 막 권순태나 이런 선수들이 슈퍼 세이브를 하나씩 막아내준단 말이야. 그랬을 때 승점을 어렵게 3점씩 계속 챙기면서 연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는데 그래 지금 그냥 전북도 매 경기 네. 경기 내용이 되게 맞아요. 뭐랄까 유연했나? 네. 그것도 아니었어요. 네,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전술이 뭐 굉장한 전술가를 했다?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니고 아니었어. 1대1 싸움에서 그냥 다 그냥 깨부시고 올라가서 해결해주고 맞아. 그게 막 그 수비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북 축구 보신 분들은 딱 지금 원일이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최영 감독 시절에도 뭐가 막 전술적으로 막 진짜 혁명가다 막 이런 그렇지.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뛰셨던 분들한테 물어봐도 최영 감독은 그런 동기부여 매니지먼트 이런 형 거가 감독. 진짜 끝발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재활공장 공장장이라고. 폼 떨어진 선수 맞는 역할 찾아주면서 그거를 끌어내는 데는 저는 진짜 귀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페트리스코 감독이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제가 어제 경기까지가 딱 끝났을 때가 그 약속했었던 10경기에 한 경기 모자란 9경기였거든요. 근데 뭐 사실 강원전 뭐 볼 필요 있습니까? 뭐 여기서 바뀔 건가요? 모르지 봄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죠 초반에. 일단 열심히 좀 봐주시고요. 네, 제가 봐줄게요. 저는 이제 아쉽게도 스케줄에서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건 뭐 이제 전술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김진수 선수 지금 이슈 있잖아요. 네. 저도 김진수 선수하고 뭐 되게 뭐 이렇게 왕래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전에는 이제 김 선수 이제 호펜함에서 막 떴을 때 같이 밥도 먹고 했었는데 김진수 선수 이 변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사람 안 변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 선수 스타일 변화 줄 수 있거든. 참으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되면 안 돼요, 김 맞아. 선수. 진짜 이러면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고참급을 가고 있는데. 고참급 그냥 고참이죠. 고참급이에요. 고참급이에요. 9위인가요? 9위? 이런 식으로 9위. 계속 이슈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퇴장당해서 팀이 승점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같은 팀 팬들한테도 지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되게 너무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기억 남는 것만 얘기하면 그 볼보이들 쪽 의료팀 볼보이였던 볼보이 쪽으로 쪽으로 슈팅 공항 때렸지. 갔죠? 쓸데없는 지지 너무 많아.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그 발 이렇게 높게 들어가지고 퇴장당했었죠. 근데 김진 선수는 단순히 고참이 아니라 주장입니다. 그렇지. 팀의 주장인데 안 그래도 지금 팀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고 성적이 떨어져 있고 어제 경기 잘했냐? 경기력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레드카드가 나오고 수적 열세에 쌓인다? 근데 그 퇴장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감정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퇴장을 당한 사람이 주장이다? 그럼 이건 선수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끝나고 라카롬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며 또 제주는 하루를 더 있어야 돼.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바로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호텔에 또 하루 더 자야 된다. 다음 날 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또 얼굴 봐야 되고. 그렇지. 무슨 얘기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뭐냐면 김진수가 어제 그냥 그랬다고 순간 놓겠나 보다.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끝낼 수 있겠지만 김진수 선수는 너무 크고 작게 자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을 하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전에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김태환 선수도 이전에는 더 뜨거웠었거든요. 맞아. 더 약간 좀 더 거칠고 옛날에 성남 때 그 이동 박희도 밀치고 이동구가 맞아. 그랬었잖아. 그때 배웠지. 그때 이제 선 넘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도 울산에서도 막 그랬었다가 세잖아. 울산에서도 말미에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줄어들었어. 사실 김태환 선수도. 그냥 김진수 선수도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나 너무 거친 플레이를 순간적으로 많이 하는데 하면 안 되고 토트넘 로메로 있잖아. 아 로메로 요즘 안 한다? 진짜 내가 깜짝 놀랐 어저께 비긴 경기 있잖아요. 그저께 주중에. 보는데 로메로 얘기가 나왔어. 그래? 그러고 보니까 로메로 개태클 안 나오네. 안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월드컵 때도 안 그랬다. 왠 줄 알아요? 그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야 너 경고 한 장 더 받아 퇴장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조절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잡아주는 감독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김진수 선수 이거 이제 공 잘 차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뭐랄까 의욕적인 게 아니야. 하면 안 돼.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로 전북이 계속 가잖아요. 지금 김천 김진규 있죠. 네. 지난 시즌에 리그2 진짜 잘했고 지금도 잘해요. 베스트 먹었고 그리고 올 시즌도 잘하고 있잖아요. 네. 김진규 오잖아요.
이영재처럼 됩니다. 진짜. 딱 잘하고 이제 이영재처럼 폼 돼요. 끌어올려서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데. 왜냐면 김진규 처음 왔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네. 네. 뭐 여러모로 상당히 이제 좀 아쉬운 상황에 놓여 있고 저는 제가 이제 전북 경기를 한 2000년 초반, 90년 후반 이때부터 이제 어릴 때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12위 위치하고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어. 2008년 이후 처음이랍니다. 네. 근데 이거 전부 감독 교체 생각해야 돼요. 그럼요. 네. 네. 이게 항상 아니라거든. 설마 우리 전북이? 설마 우리 제주가? 설마 우리 수원이? 네. 설마 그렇게 제주가 돼요. 했어요? 네? 설마 제주가 했어? 아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했잖아. 아니, 자기들끼리 우리가? 네, 설마. 에이, 설마. 강등? 근데 내부에서는 아마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아 지금 전북에서? 전북에서. 저는 딱 제가 말했어 거의 10경기 근사치 왔잖아요. 저는 그냥 이제 갈 사람 가시고 빨리 좀 물색해서 이건 안 된 것 같아. 이 멤버로 이 정도의 축구를 하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 아니 말이 안 수원은 뭐 뎁스 멤버 탓이라도 있었지. 그치, 그럴 수 여기는 있지. 지금 이 멤버 가지고 안 이런 되지. 축구하는 게 말이냐고 이게. 그 사실 우리가 개막하기 전에 이적 시장 얘기하고 괜찮았다 했어요. 야 이거는 전북이 아챔도 괜찮았잖아. 2연패 울산이 한 거 못 참겠다 뺏어 오겠다. 아니 그리고 뭐 최근 인터뷰 보니까 뭐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건 나가야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나는 나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 내기야. 나 열심히 하는 거 진짜 자신 있어. 맞아. 잘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제일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 본인 스스로 알거든요.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그건 자기한테만 얘기하면 돼. 근데 열심히 한다는 것을 언제 얘기해야 되냐? 좋았을 때. 맞아. 성적 좋았을 때. 그때 성적 왜 이렇게 좋아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하는 거지.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열심히 한다 그럼 무슨 생각인지 알아? 그럼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딨냐? 맞아. 다 열심히 살아.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아요? 다 열심히 다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거야.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딨어. 다 열심히 살아. 드라마 미생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노력은 학교 다닐 때나 대우받는 거예요. 아 여기 직장이에요. 그래. 인터면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다 열심히 살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K리그 얘기를 또 이제 원일이 형이랑 또 성주 형이랑 또 와가지고 한번 저희가 깊게 다뤄봤고 뭐 전북현대 얘기까지도 해봤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주원이 형이 아까 얘기했듯이 강원 전북 입중계, 네. 전북 강원 입중계를 하고 꼭 해야 되겠어요. 전부 정신 똑바로 차게 내가 진짜 제대로 중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대전 포항도 이제 컨디션 좀 봐서 네네 할 아마 하지 거니까.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주말에도 많은 관심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든풋볼 목요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